스피킹은 여러 가지 다양한 곳에 영향을 받아요. 물론 스피킹을 얼마나 많이 연습하는지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스피킹은 스킬이니까 스킬을 당연히 연습해야죠. 자전거를 타려고 하면 메뉴 같은 거 읽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어떻게 다리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것만 읽어서 자전거 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스킬이니까. 말하기도 똑같이 스킬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연습을 다뤄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스피킹 스킬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연습을 할 수 있는가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원어민이랑 대화하는 방식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는 원어민을 찾아야 된다. 원어민을 찾아서 원어민이랑 스피킹 연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나쁘지 않은 방식이죠. 나쁘지 않은 그런 방식인데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보셨나요? 우리가 굳이 원어민이랑 대화를 연습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닌데 우리 비원어민이랑도 연습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통 원어민이랑 무조건 대화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단점이 따로 있어요. 방법 둘 다. 왜냐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원어민이랑 1시간 동안 대화 연습을 하고 싶다 치고 그러면 이 원어민을 일단 내가 정말 친구로 만들지 않은 이상 우리가 language exchange를 해야 되죠. 교환. 그러니까 교환이니까 1시간을 하면 우리가 30분 동안 영어로 할 수 있지만 30분 동안 여러분 한국어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원어민 선생님을 찾아서 원어민 선생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거기도 내가 1시간 쭉 대화를 영어로 할 수 있지만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어민이랑 language exchange를 하면 무조건 내가 뭔가를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돈 아니면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원어민이랑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데 거기서 둘 다 같은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그 1시간 동안 계속 쭉 영어를 연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이 방식을 되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내 시간을 내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내가 1시간 동안 비원어민이랑 상관없어요. 비원어민인지. 그 사람이랑 연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비원어민이랑 이렇게 연습을 할 때 내가 이 사람이 하는 그 실수 아니면 그 안 좋은 습관을 내가 들을까봐 같은 습관을 그런 안 좋은 습관을 나도 하게 될까봐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우리 사실 누구도 그냥 이 사람이랑 대화하는 그뿐 아니라 우리 따로 학습하는 건 인풋이잖아요. 엄청 많은 인풋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리딩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리스닝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동시에 이거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친구랑 이 비원어민 친구랑 그 1시간 우리가 대화를 했지만 거기 옆에서 엄청나게 많은 리딩이랑 리스닝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대로 된 인풋의 양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옆에서 아주 많은 양의 인풋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친구가 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표현 같은 거 있으면 이 고쳐줘야 돼. 그래서 굳이 거기에 그거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도 그 방식으로 아주 많이 해봤는데 그런 부작용이 없었고 물론 옆에서 그 제대로 된 인풋을 안 하시면 당연히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 아마 배우실 거예요. 그대로. 근데 그렇게 하시면 어차피 좌절하실 거예요. 왜냐면 인풋이 필수적이니까. 그래서 어차피 인풋을 여기 옆에서 리딩, 리스닝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대로 된 인풋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하는 그 실수 그렇게 많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습관이 되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많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이 보통 걱정하는 그런 두 번째 점은 내가 하는 실수, 이 비원어민 친구가 고쳐줄 수가 없다. 내가 하는 실수를 원어민 친구가 있어야 고쳐주는데 그런 생각을 하죠, 보통.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식인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실수를 누군가가 고쳐줘야 내가 그 실수를 더 이상 안 하게 돼. 너무나도 상식인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거 사실 상식이 아니에요. 이 점에 대해서 지금도 아주 많은 의문이 있고 아주 많은 디스커션이 진행되고 있어요. 저도 영국에서 영어 선생님 자격증 다 이수한 사람이에요. 우수생으로 이수했는데 그래서 잘 알아요. 거기서 여러 가지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에
그것에 대해서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마 그 여러 가지 외국어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들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다른 외국어 가르치시는 분 있으면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가 학생의 실수를 고쳐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고쳐줘도 효과가 없어요. 이게 너무나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점인데 근데 제가 그 영어 선생님 자격증을 했을 때도 거기서 그 가르쳐 주시는 그 분도 이 점에 대해서 너무 다들 디스커션을 많이 해요. 이게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왜 효과가 없을까? 선생님이 학생의 실수를 고쳐주는 그게 왜 효과가 없을까? 그쵸? 이 결론이 아직 안 나온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이슈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선생님이 당연히 학생의 실수를 고쳐줘야 실수를 안 하게 돼. 근데 막상 해보면 그렇게 작동되지 않나요? 그쵸? 고쳐주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죠. 당연히 고쳐줘야 이 친구가 그 실수를 다시 안 할 거예요. 안 고쳐주면 계속 그 실수를 할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외국어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외국인 선생님들은 아마 그런 경험을 다 하셨을 거예요. 거기서 런던에서 저 같은 영어 선생님을 가르쳐 주시는 그 분들도 똑같은 고민을 해요. 왜 이게 선생님이 학생의 실수를 고치면 왜 이게 효과가 없을까? 약간 이해하기 진짜 어려운 이슈인데 말도 안 되는 이슈예요. 근데 진짜 이런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원어민 친구 없으면 내 실수를 고쳐줄 수 없을까 봐 그런 걱정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외국인 친구가 이 원어민 친구가 내 실수를 고쳐줘도 별로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물론 저도 최근에 왜 2개월이라고 계속 갔는데 2개월이 아니고 2달이야. 2달. 저도 이런 지적을 받아서 고쳐주는 중이에요. 가끔은 아주 가끔 이것 도움이 돼요. 아주 가끔. 근데 결과적으로 크게 봤을 때 별로 효과가 없어요. 저도 그런 경험 수없이 했고 가르칠 때도 선생님 다 그런 경험 수없이 하거든요. 진짜 고수들은 어떻게 하냐면 정말 이 피드백을 받아서 그 피드백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다른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왜냐면 이런 내가 받는 그 피드백을 따로 관리하는 그런 정말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으면 이런 피드백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굳이 그런 주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원어민 친구가 있어야 누가 내 실수를 고쳐줄 거다. 내 원어민 친구가 내 실수를 고쳐줘도 효과 없을 가능성이 아주 크고 그리고 이런 고쳐주는 사람이 없어도 인풋만 맞으면 대부분 실수들은 자동으로 고쳐져요. 그래서 여러분 스피킹 연습을 할 때 이 2가지 주제에 대해서 굳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크게 봤을 때 어쨌든 옆에 인풋을 리딩이랑 리스닝 많이 해야 영어 실력이 올라갔는데 그거 안 하면 영어 실력이 잘 안 올라가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이거만 하시면 내가 말하기 할 때 대화할 때 하는 그런 실수들은 자동으로 고쳐져요. 갈수록. 그래서 내가 원어민이랑 연습해야 된다. 거기에 굳이 그렇게 심각하게 집착 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피킹 연습을 할 때 원어민이랑 할 수도 있고 근데 안 해도 돼요.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원어민이랑 연습하는 것도 되게 괜찮은 옵션이거든요. 저도 많이 해봤고 주변에 이런 다양한 학생들은 이 방식으로 실력을 향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법도 되게 괜찮은 방법이에요. 특히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원어민을 찾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원어민이랑 영어 연습을 그러니까 다른 한국 사람이랑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하는 게 되게 괜찮거든요. 괜찮은 옵션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거 안 되면 원어민도 안 되고 비원어민이랑도 말하기 하는 게 어렵고 만약에 너무 바쁘고 다른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거 안 되면 그럼 할 수 있는 다른 마지막 방식이 하나 더 있어요. 그냥 혼자말로 하셔도 되거든요. 외국에서는 이거 self-talk이라고 하거든요. self-talk 방식이에요. 조금 우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너무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 방법을. 왜냐면 저도 그 방법을 되게 잘 이용했거든요. 근데 저뿐 아니고 초보자부터 지금 제 실력까지 혼자말로만 이렇게 훈련해서 올라간 사람을 제가 여러 명 알아요. 그래서 이 방식은 우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왜냐면 되게 아주 놀라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식이에요. 이 셀프토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면 코로나 시대에서 나름 되게 괜찮은 옵션이고요. 쉬운 옵션이에요. 근데 코로나 아닐 때도 되게 괜찮은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혼자말을 그냥 말 그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혼자. 다른 사람 거기 있다고 상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나 혼자 나랑 중얼거릴 수도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거기 사람이 있다는 걸 상상하고 이렇게 연습하시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냥 중얼거리는 것보다. 그래서 이게 초보자도 이 방식을 이용할 수 있고 아니면 약간 낮은 중급자 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한 주제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중급자분들은 좀 더 낮은 중급자분들은 아직 이렇게 일상 대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이 방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2달 챌린지. 매일 우리가 아침에 5분, 10분 동안만 말을 해본다. 그쵸? 혼자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말하기 연습할 때 항상 우리의 제일 친한 친구 녹음기 있죠, 녹음기. 녹음기를 이용하시는 게 아주 좋아요. 자, 녹음기를 준비해서 그리고 진짜 초보자분들은 대화가 진짜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내가 어제 뭐 했는지 오늘 뭐 했는지 아니면 오늘 뭐 할 건지 출퇴근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회사 오늘 일하면서 무슨 일이 없었는지 그런 아주 간단한 내 인생의 내 하루의 일상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 다이어리 같은 쓰지 않는 말하기로만 하는 그런 일상에 대한 얘기 그거 하실 때도 녹음해보세요. 왜냐면 녹음하셔서 다시 들어보시면 되게 여러 가지 피드백을 얻으실 수 있어요. 발음 어디서 안 됐는지, 어떤 단어를 내가 여기서 잘 못했다 등등 그런 여러 가지 아주 좋은 피드백을 얻으실 수 있어요. 녹음하시면. 그래서 하루에 5분에서 10분 아주 초보자분들은 그냥 일상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중급자분들은 일상 얘기를 계속 하는 게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중급자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보여드릴게요. 이 사이트가 있어요.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릴 때 이 링크도 거기 넣어드릴게요. 디스크립션에.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 여러 가지 아주 많은 카테고리가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 프리타임, 요가 시간 볼게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엄청 많은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말하기 연습을 할 때 하루에 10분 그러니까 질문 약 3, 4개 정도 선택하셔서 이 녹음하면서 혼자말로 대답하시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진짜 간단한 것부터 Do you have enough free time? 요가 시간 충분히 있어요? 그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뭐 하실 거예요? 그쵸? 그런 간단한 질문부터 다 있어요. 그리고 갈수록 질문들이 조금 어려워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Where do young people in this country usually spend their free time? 그래서 이 나라에서 있는 젊은이들은 보통 어디서 요가 시간을 보냈나요? 되게 약간 좀 어려워지는 그런 질문들까지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거의 마지막 거 봤을 때 Are there any activities that you used to do but don't do anymore? 그러니까 어떤 옛날에 했었는데 지금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런 액티비티가 있었는지 그리고 Why did you stop? 그러니까 왜 그 액티비티를 이제 더 이상 안 하시는지 이렇게 좀 더 어려운 질문까지 다 있어요. 엄청 많아요. 이거 카테고리 중에 하나예요. 방금 보여드린 대로 엄청 많아요. 보시죠? 그래서 여기 정말 마음껏 말하기 연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링크도 디스크립션에 넣어드릴게요.